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92년생 곤명사주를 가지고 한번 인생 스토리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산에 갈 때는 산 밑에 있는 그 표지에 있는 지도를 먼저 보죠. 지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느 길에서 꺾어져야 되는지 이런 루트를 미리 익힌 다음에 등산을 합니다. 사주도 역시 산이죠. 사주라고 하는 산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이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지, 균형이 잡혀 있는지 기본적인 것을 판단한 다음에 천간과 지지 그 8개의 글자를 일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자, 이번을 보게 되면 일간 임수네요. 일간 임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가 4개, 그죠? 목이 2개, 화가 하나, 금이 하나, 그리고 토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토가 없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인 명주는 누군가요? 여기서는 일간 임수죠. 일간 임수가 사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일간 임수의 어떤 그 성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일간 임수는 지혜의 바다입니다. 지혜.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이 목화 토금수를 순환하죠. 그죠? 목은 봄이고, 그 다음에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잖아. 그죠? 목화 토금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땅에 떨어뜨려서 씨앗을 수렴하고 그 씨앗을 겨울에 저장하죠. 자, 이 수는 그 사시순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저장하는 창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의 성정을 가진 분들은 그 지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바다고, 계수는 시냇물 이런 정도로 물상으로 비유를 하죠. 여기서도 임수는 지혜의 바다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성질이 강하죠. 자, 일간임주는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일주를 보게 되면 임자일주입니다. 임자일주는 양인살이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그 과강한 정신을 가진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인살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요. 그 리더십, 자존심이 있고요. 그리고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독립심이 강하죠. 투쟁심, 추진력, 경쟁심, 배짱도 있고요. 그래서 강한 권력성 또는 기술성, 전문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이 강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일주가 굉장히 양인살로서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 그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위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강할 때는 그 강한 기운을 흡수해주는 기운, 또는 그 강한 기운을 제어해주는 기운이 들어오면 좋다. 여기 양인살에는 편관이 있으면, 그죠? 편관, 여기서 무토가 되겠죠? 편관 무토. 편관 무토가 있으면 이 과강한 양인살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인살이 무조건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어를 받음으로써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대단히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무토가 없습니다. 사주 팔자에 보게 되면 토가 없죠. 자, 여기서 편과 무토를 육친관계로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 자, 편관토는 임수일간에게는 안주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죠? 무토는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되고요, 내 가치관이라 어떤 그 사상적인 울타리도 되고,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어떤 안주하게 만들어주는 그 직장도 되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임자 양인살을 가진 이 명주, 이 주인이 안주할 수 있는 집은 사실은 벽돌로 둘러싸고 아담하고 소담한 그런 그 정관의 집이 아닙니까? 정관의 집이 아니다. 오히려 그 38선처럼 가지덩굴로 둘러싼 거친 집이죠. 거친 집. 뭐 그렇다고 해서 물상적으로 거친 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임수 양인을 제어할 수 있는 집은 그 정관의 집이 아니라 정관의 집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관을 가진, 그죠? 임수일간이 편관의 집을 갖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강한 그 양인설을 제어하면서 그 힘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그 무토가 없다로 하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곤명사주를 보시게 되면 일간 임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겁이, 그죠? 계수, 임수, 자수 해가지고 그 비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일간은 굉장히 강한 기운이잖아, 그죠? 거기다 양인살까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자기가 가진 힘을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나치게 과강해 버리면 내가 다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든. 그래서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데 임수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것은 상관입니다. 상관, 수생목, 그죠? 목상관이죠. 목상관을 통해서 자신의 기운을 쏟아낸다. 자, 임수일간은 정신적 깊이가 있는 지혜를 상징하지. 그런데 상관 역시 뭡니까? 정신적인 활동성을 의미한다. 상관은 정신적인 활동성, 식신은 육체적인 활동성이에요. 그래서 그 월간에 보시게 되면 을목상관이 나오죠. 이것은 추상적인 사회성입니다. 이 월주는 사회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 천간 을목은 추상적인 사회성, 여기서 사화, 그죠? 월지에 있는 사화는 현실적인 사회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일단 그 을목상관은 그 일간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된다. 임수일간은 상관의 활동을 통해서 뭡니까? 목생화, 그죠? 재를 추구하게 되죠. 여기서 그 월지 사화는 편재죠, 편재. 수국화 해가지고 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 사회성,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상관인데 이 상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편재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비겁으로 둘러싸인 양인살, 그죠? 이 무시무시한 힘을 장착한 임수일간이 상관을 통해서 활동성을 표출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뭔가 그 힘을 쏟아내는 그 구멍, 상관이라는 구멍이 좀 협소해 보인다. 그죠? 협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금을 연지 신금을 보시게 되면 금생수에서 이 강한 그 일간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죠.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 보니까 뻣뻣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이 넘쳐 흐르는데 거기다 힘을 더 추가를 해준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근목이 돼가지고 상관을 갖다 극해버려요. 상관은 임수일간의 힘을 쏟아내야 되는 구멍이잖아. 그 구멍을 근근목으로 막아버린다고. 자, 요런 스토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양인살을 장착한 비겁으로 둘러싸인 임수일간, 그죠? 임수일간의 활동성, 자신의 힘을 표출한 활동성은 좀 협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생목, 목생화로 연결되지, 그죠? 이 강한 그 임수 기운이 협소하지만 그 을목상관을 통해서 자신의 기운을 수생목으로 쏟아내고 목은 목생어로 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일간이 그 상관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 재로 이제 기운이 흘러가잖아.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명국 전체를 제어하는, 그죠? 이 사화는, 월지 사화는 계절의 기운이어서 이 8개의 글자를 제어하는 중심축이에요. 이 월지가 명국 전체를 주관한다고. 이 기운, 그 월지로 모든 기운이 집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 사주 명국을 해석하는 그 관점 포인트는 바로 월지 사화에 있다. 이 사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그 사주의 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화는 뭡니까? 임수일간의 현실적 사회성이라 그랬죠. 임수일간의 현실적 사회성, 즉 현실적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되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 그죠? 사회적 활동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화는 일간에게는 편제가 된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도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곤명이거든, 여자. 자, 그래서 육친 관계로 보게 되면 이 결혼한 일간 임수에게는 이 사화 편제는 시어머니가 된다. 시어머니. 자, 이 편제를 통해서 그 재생관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죠? 재생관. 자, 그래서 화생토로 이어지는데 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생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 즉, 관은 임수일간의 울타리로서 남편이 되는 자리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 8글자에는 관성이 없다. 재생관으로 이어지질 못한다. 모든 임수일간의 그 기운이, 양인살을 가진 임수일간의 그 강한 기운이 그 협소한 상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그래도 결국은 편제사화, 즉 시어머니 앞에서 멈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인살 임수일간을 통제할 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야생마 같이 거친 임수일간이 거주할 마국간이 없다.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임수일간은 지금 상관을 쓰고 있잖아요. 자신의 기운을 쏟아내는 그 통로로서 상관을 쓰고 있다. 자, 상관이 뭡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에서 보게 되면 남편을 극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관을 가진 여자를 꺼려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대는 지금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관은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그 울타리를 더 넓히는 그런 어떤 개척자의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현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이 갖춰야 될 미덕이 뭐다? 덕목이 뭐다? 상관을 가져야 된다. 왜? 자, 예전에는 울타리라고 하면 뭡니까? 울타리라고 해서 남편밖에 없었죠. 여성들은 사회 활동을 안 했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편이 만들어주는 관이라는 울타리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여성이 상관을 가져서 그 관을 친다면 결국 남편을 치는 거, 자기를 거주할 수도 만들어준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남편을 치는 거니까 옛날 그 고전의 논리는 맞죠. 근데 지금은 남자 혼자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대부분의 지금 뭐 결혼한 분들, 여자도 같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돈을 같이 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지금은 세상은 변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울타리라고는 남편밖에 없을 때는 상관을 가진 여자는 기피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상관을 가진 여자가 같이 남편과 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됐다.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다.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넓혀나가는 그런 정신을 가진 여자가 오히려 더 선호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없습니까? 임수일간 양인살을 통제할 울타리가 없죠. 관이 없잖아요. 무토 관이 없어요. 지금 편관이. 그래서 임수일간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영역 확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내가 상간의 어떤 개척자 정신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울타리를 넓힐 수 있는데, 세상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규제, 온갖 규제가 있고요. 나를 옥매는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가족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통제 울타리도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마음대로 내가 넘나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잖아. 그죠?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는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 그러나 때로는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는 쇠사슬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일 야생마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야생마가 만약에 쇠사슬에 묶여있다, 울타리에 갇혀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보이는 담벼락이 있으면 내가 저걸 넘어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고민할 것도 없겠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자, 이 사주팔자를 보시게 되면 월지사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사화가 지금 이 강한 양인살 가진 임수일간의 모든 활동을 틀어지고 있다. 길목을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양인살로 무장한 자유로운 야생마, 제 아무리 강해도, 그죠? 계절의 기운인 그 월지를 거역할 수는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월지사화가 가족으로 보게 되면 시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 편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고요. 그 임수일간의 활동성을 틀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월지는 임수일간이 추구하는 목적이죠. 재물입니다. 내가 관을 만들기 위한, 재생관을 통해서 관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재는. 근데 그 재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육친상으로 그 시어머니의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죠? 재물을 움켜쥔 시어머니가 가로막고 서 있는 거다. 임수일간이 수생목, 그죠? 목생화로 이어지면서 사화의 모든 것이 힘이 직결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움켜쥐고 있고, 거기에서 나의 활동은 멈추게 되는 거잖아. 재생관, 그죠? 화생토로 이어지는 거, 즉 재생관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이어지질 않는다. 그죠? 이 시어머니가 그 일간의 남편이 아들이잖아. 그죠? 아들의 역할까지 이 시어머니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뭡니까? 마마보이죠, 일종의. 마마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마누라가 수생목, 목생화를 통해서 재 활동을 하면 그걸 가지고 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남편의 역할이 여기서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군겁쟁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겁쟁제는 그 재안을 가지고 다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를 취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다 보니까. 옛날 고전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군겁쟁제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사주에는 관이 없습니다. 관이. 즉 남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남편의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조건이 만일에 편관이 들어와 준다면, 편관 무토가 들어와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 임수는 자신의 자유롭고, 그죠? 과감한 기운을 마음껏 펼칠 수 있죠.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아쉬운 대목이다. 자, 이 임실관은 과감하고, 그죠? 자유로운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쇠사슬이 내 발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죠? 그의 영혼은 무너질 수가 있다. 임수는 정신의 영역이 깊고 넓은 소유자잖아.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또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를 원했다. 목생화해서 재를 만들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 사화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방탄막이 딱 부딪혀버린 셈인 거죠. 시어머니가 그 가게를 차려주고, 그죠? 그 가게를 운영하도록 해줬는데 결국은 그 권리를 이 임수일간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죄를 치웠더니 결국은 그 시어머니가 다시 그 경영권을 움켜쥐더라. 그 권한을 임수일간에게 주지 않더라. 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남편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남편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무토 편관 남편은 연지하고 월지의 그 지장간에 보시게 되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월주가 됐든 연주가 됐든 결국 부모입니다. 부모의 자리인데 그 부모의 그 품 안에 숨어 있는 거다. 남아 보이다. 그 일간이 그 고전에 보게 되면 일간이 양인살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의 인연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감싸줄 수 있는 그 남편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인배가 들어오거나 그 조그마한 어떤 그 성격의 소유자가 들어온다면 그 임수일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양인살을 가진. 그래서 인연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건데, 자, 무토편간이 만일 그 천간의 투간에 있다면 이 얘기는 달라진다. 이때는 이제 임수일간, 양인살을 가진 임수일간이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주죠. 왜냐면 이 집이 소담한 집이 아니고 거친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편관의 집이거든. 그래서 임수일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이 될 수도 있었다. 자, 또 하나 보게 되면 그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천을귀인. 그 월지와 시지에 보게 되면 천을귀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귀인, 음귀인 해가지고. 천을귀인은 뭡니까? 천을귀인은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발현돼서 나타나서 작용하는 신묘한 수호천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호신은 항상 내 곁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한번 그 운을 봅시다. 운에서 무토편관이 들어와 준다면 좋겠죠. 그것이 여기서는 나에게 필요한 소용지신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민년에 그 임수가 들어오고 임목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임수는 귀신입니다. 왜냐면 내가 강한 그 비겁으로 둘러싼 임수일간인데 또 임수가 들어준다면 강한 나를 더 강하게, 즉 뻣뻣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 인이 뭡니까? 인이. 그런 상황에서 인이 들어오는데, 인이 들어오게 되면 인사신 삼형살을 만들어낸다. 지금 연주와 월주를 보게 되면 사신이 있죠. 자, 그래서 인사신이 되어버립니다.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오죠. 이 삼형살이 들어오면서 그 사화 지장간에 그 보면 편제병화가 있습니다. 이 편제병화가 시어머니거든요. 이 시어머니가 투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목이 들어와서 삼형살을 만들면서 그 인목이 가지고 있는 그 지장간에 그 병화가 또 들어오죠. 병화 역시 뭡니까? 시어머니죠. 그래서 인목이 들어와 주면서 그 병화가 그 저붕에 들어오죠. 저붕에 들어오면서 그 투출한 그 월지장간에서 투출한 그 편제와 만나면서 힘을 합쳐지죠. 합치면서 뭐가 됩니까? 일간병을 병임충으로 친다. 그죠? 지장간에서 투출한 병화도 무서운데 그 인목이 그 가지고 들어오는 그 병화 편제가 저붕에 들어오면서 힘을 합쳐서 임수를 친다. 병임충. 자, 이렇게 돼서 재물을 움켜쥔 시어머니가 천간으로 투출하고요. 기운에서 또 시어머니의 기운을 더해주는
그 병화가 저붕에 들어오면서 병임충으로 일간임수와 충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간임수는 부서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그 강한 기운이, 그죠? 임수라고 하는 그 기운, 귀신이 들어와서 또 나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해주고 더 뻣뻣하게 해주는데, 거기다 또 그 시어머니의 기운, 병화 편제가 저붕에 들어오고 투출해서 같이 병임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는 법이고요. 강한 것은 여자의 몸으로 아무리 그 강해도, 그죠? 재물을 움켜쥐고 그 천간에 투출해서 또 저붕에 들어오는 그 충돌에 들어오는 그 병화 편제 시어머니를 당할 재간은 없다. 내가 만일 유연하다면 얼마든지 내가 구부리고 피할 수 있는데, 이 일간임수도 양인사로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나무처럼 이렇게 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한 요령이 부족하다, 그런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23년도 개묘년입니다. 개묘년에서 역시 겁재 개수가 들어오죠. 같은 수기 때문에 나를 또 강하게 해주는 그 기운입니다. 임수를 더 강하게 해줘요. 묘는 뭡니까? 묘는 상관입니다. 상관. 그러니까 남편, 그나마도 그 존재가 미미하지만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미미한 울타리를 걷어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면서 남편을, 그나마 있는 남편을 걷어버린다. 자, 12운성을 보게 되면 사에 해당합니다. 사. 이거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으로 내가 들어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내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정신적인 방황, 정신적인 고통 또는 공황장애 이런 형태로 내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일간임식에 필요한 건 뭡니까? 일간임식에 필요한 것은 편관무토입니다. 편관성을 가진 무토, 즉 그러한 남편이 내 백그라운드가 돼주고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임수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울타리, 그죠? 조그마고 아담한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야생마를 풀어놓고 야생마가 뛰어놀 수 있는 그 품이 넓은 편관의 집, 편관의 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무토 편관의 성격을 가진 남자가 들어온다면 좋다. 자, 24년도 갑진년은, 자, 갑진년을 보게 되면 갑목은 식신에 해당합니다. 식신, 그죠? 그리고 진토라는 편관이 들어오죠. 편관운이 들어옵니다. 자, 좋죠? 그래서 소용지신인 화토운으로 진입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신을 수도한다는 자세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정신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잖아. 육체적 활동보다는. 그래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라. 12운성이 묘입니다. 이 경우는. 묘는 뭡니까? 은둔이죠. 은둔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식신은 정신적인 활동성이 아니라, 상관 같은 정신적인 활동성이 아니라 육체적인 활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같은 거, 분노 같은 거 내려놓고 차라리 그 산책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활동하면서 나를 품어주는 그 편관 진토의 기운, 지금 들어와 있잖아, 그죠? 진토의 기운에 기대서 푹 쉬는 것이 좋다. 시비를 멀리하고, 그죠? 마음의 시비도 멀리하고, 종교를 가지면 좋고요. 종교를 가지고 수행하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이 양인설은 아집이 강하거든요. 고집이. 그러니까 아집을 버리고 주변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임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판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25년부터 화토운이 들어옵니다. 화토운, 화생토가 된다는 얘기죠. 화생토는 뭡니까? 재생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 시어머니가 사라졌잖아.
이제 사라졌다라고 본다면 스스로가 이제 재생관 화생토로에서 내가 그 관을 만드는 그런 운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이 토는 뭡니까? 토는 내가 뛰어놀 수 있는 울타리잖아. 그죠? 그 울타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임수일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야. 그죠? 그래서 24년 그 한 해 진토운이 들어왔을 때, 평관운이 들어왔을 때 종교적 정신적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25년에 멋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거다. 이때는 그 12운성이 뭡니까? 12운성. 지금 25년도가 을사죠. 을사인데, 을사운인데 이때 12운성은 절지입니다. 절지는 뭡니까? 절지는 절처봉생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던 기존의 모든 인연들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리예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자리, 기존의 모든 것은 완전히 끊어지는 자리, 그래서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가 오죠. 태가 뭡니까? 절 다음에 태입니다. 태는 태동이죠.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는 겁니다. 계절로 보게 되면 이제 봄이 되는 거예요. 봄이. 씨앗이 겨울 내내 저장되어 있던 그 씨앗이 이제 싹이 터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저 하늘을 날아야 되는 그 독수리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서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는 잠시 한 해를 쉬면서 정신 수양을 통하고 육체적인 어떤 그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삶을 태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92년생 권명사주를 가지고 인생 스토리를 전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